안녕하세요. 오늘 연구계획서 프로포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딥 위즈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논문 작성을 위해서 논문 주제도 찾아보시고 교수님과 미팅을 열심히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논문 주제를 찾고 논문 서론을 쓰고 초안을 잡는 그 시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문을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준비가 필요할 텐데 그 중에 연구계획서를 작성을 먼저 해보신다면 논문을 작성을 하고 논문 주제에 대해서 교수님과 미팅을 하실 때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연구계획서 구조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서론, 두 번째는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 연구 방법, 네 번째는 기대되는 결과, 다섯 번째는 참고문헌입니다. 우선 서론 작성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구 배경은 동향과 문제점 분석, 연구 필요성, 이 세 가지 내용이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동향은 사회적 동향이나 학술적 동향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문제점 분석은 먼저 파악된 동향 분석에 따라서 찾은 문제점이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구 필요성은 확인된 문제점 혹은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했다. 그중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문서 요약 및 프로그래밍, 문서 작성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그러나 챗 GPT를 이용한 레포트나 논문 작성 등의 연구 윤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여러 저널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논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서가 정교하여 단순한 방법으로는 이를 판별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챗 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챗 GPT들이 논문까지 작성을 해주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 동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연구 필요성을 살펴보면 따라서 올바른 논문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작성한 논문인지 혹은 사람이 작성한 논문인지를 판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향과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연구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구 목적인데, 연구 목적은 연구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과 학술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연구 배경에서 말했던 연구 필요성에 따라서 연구 목적을 설명할 수 있으면서 또한 학술적 의의를 위해 연구 목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예시를 살펴보면 연구 필요성 달성에 따른 목적을 살펴보면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작성한 문서에서 각각의 특징을 추출하여 문서를 작성한 주체를 판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구축하고자 한다. 목적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학술적 가치 달성을 위한 목적을 살펴보면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시스템으로 연구 윤리를 위협하는 인공지능 논문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인공지능 서비스 특징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윤리 문제 및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기대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대되는 결과, 기대되는 성과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배경은 동향, 사회적 동향과 학술적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동향에서 문제점과 한계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은 문제점,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고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을 해주면 이 부분이 연구 배경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연구 필요성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겠다 하는 부분이 연구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정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선행연구를 찾아서 정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행연구는 사실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관련이 있던 없던 최대한 많은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나와 내 연구 주제와 연관이 있는 논문들을 찾아 정리하고 핵심 내용들을 내 논문에 인용할 수 있게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논문을 찾아야 되는지, 핵심 키워드들을 어떻게 추출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쓰려고 하는 논문 주제가 초등 교사의 교사 효능감과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직업 정체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하면 우선 연구 대상자는 초등 교사가 될 것이고요. 독립 변이는 교사 효능감, 직무 스트레스, 종속 변이는 직무 만족도, 매개 변이는 사회적 지지, 직업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초등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변인들, 교사 효능감,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도, 사회적 지지, 직업 정체성을 변인으로 한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개 효과 검증을 한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내 논문 주제에서 핵심 키워드들을 뽑아서 그 핵심 키워드와 연관 있는 논문들을 검색을 해서 선행 연구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연구 방법, 작성 방법을 살펴보면 연구 방법은 사실 내가 어떤 연구를 하느냐, 연구 분야에 따라서, 전공 분야에 따라서 무척 다르게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자료 수집 방법과 문헌 처리 방법, 데이터 처리 방법, 실험 및 분석 방법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자료 수집 방법은 문헌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행 연구들 어떻게 찾을 것인가, 논문에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서적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상 혹은 기사 같은 데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발행한 보도자료 이런 것들에서도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를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인가. 만약에 양적 논문이다, 통계 분석을 하겠다 한다면은 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만약에 내가 사람을 모아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정형 데이터 혹은 비정형 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한다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서 크롤링 하겠다, 이런 식의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 방법. 내가 수집한 이 문헌 혹은 대상자들,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선행 연구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양적 연구를 한다면 어떤 설문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질적 연구라면 어떤 인터뷰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데이터 수집을 했다면 그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처리 같은 데이터 처리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실험 및 분석 방법으로는 이 실험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내가 화학 실험을 하느냐 아니면은 양적, 질적 연구를 하느냐, 공학 연구자로서 어떤 기계를 모델링 하느냐에 따라서 실험 방법이 무척 다양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와 주제가 비슷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시고 실험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화학 실험을 하겠다. 그럼 어떤 시료를 어떤 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겠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한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은 어떤 모델을 쓸 것이고 아웃풋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하겠다. 통계 분석을 하겠다. 그 통계 분석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써주셔야겠죠. 통계 분석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하겠다 한다면 t-테스트나 아노바 분석, 그 다음에 연관성, 인과관계를 살펴보겠다 한다면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을 하겠다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대되는 결과로는 연구 의의를 중점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시는 앞서 보여드렸던 목적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예시를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기대되는 결과가 결국에는 내 연구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그때 볼 수 있는 기대 성과, 기대점,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방법은
참고문헌 같은 경우는 내가 작성하는 학술지나 혹은 학교마다 양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양식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참고문헌 작성 방법은 대표적인 스타일이 몇 개 구분되어 있습니다. APA나 시카고, MLA 등과 같은 참고문헌 작성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식을 참고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면 좋고요. 지금 보시는 예시는 APA 스타일입니다. 저자명, 발간 일자, 논문 제목, 발간지, 권, 호, 쪽수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문헌 양식을 살펴보신 다음에 참고문헌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연구 계획서, 프로포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아마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문을 작성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논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몽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논문 작성을 하고 계시다 혹은 논문 작성 계획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논문을 쓰면 좋을지 간단하게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컨설팅 서비스 자체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오픈 카톡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들, 궁금증들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